앨런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저는 앨런을 많이 존경하며 앨런도 저를 존중합니다. 솔직히 지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용기가 없는 사람도 많지만 앨런은 분명 용기가 있고 저를 지지했으며 월요일에 쇼를 할지 물었습니다. 월요일 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앨런이 그 쇼의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198.84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3.69%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69%가 상승하긴 했지만 이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24.47%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9.98%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P에 있는 모든 종목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오늘의 주식시장을 평가하면서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좀 진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S&P 지수가 급등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 항목을 보게 되면 지난달 25만 건을 기록했었고 예상은 24만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나온 결과를 보면 23만 3천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건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견고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감소의 자료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상치인 24만 1000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와서 이는 주식시장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25만 건에서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황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노동시장 약세에 빠져서 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투자자의 불안감을 완화해 준 것이고 전반적인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연준의 금리 예측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현재 9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툴은 4.75에서 5까지 50bp의 인하를 예측하는 것이 현재 55%를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72%가 50bp의 인하를 예측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공황의 걱정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그 걱정이 조금 사라지게 되면서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예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연준의 박힌 총재는 목요일 전미기업경제협회가 주최한 가상 이벤트에서 연준은 지금 경제가 정상화 상태로 완만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50bp 인하에 대한 베팅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50bp를 내리게 될지 25bp를 내리는 결정을 할지 그 결과를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어제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같이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만남이 있을 월요일이 매우 기대가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매우 기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월요일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직접 전화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일론의 용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월요일의 인터뷰에서 참가 의사에 답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인터뷰쇼에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으며 트럼프도 일론과의 인터뷰가 기대된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인터뷰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가라면 제품 판매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면 안 되고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장인데요. 만약 물건을 파는 기업이 양당 중에서 한 당만 지지한다고 선언해버리게 된다면
이 선택을 받지 못한 당의 지지자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심지어 국내 언론사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유럽의 대기업인 로스만이 테슬라의 불매를 선언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게 된다면 기업인은 당연하게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스타트업 기업의 CEO가 함부로 정치권에 나대니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불매를 당하는 큰일을 당했다고 말할 것 같고, 이 내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제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댓글로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은 로스만으로 유럽 최대의 약국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4,7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또 6만 2천 명의 직원이 있는 거대 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대 기업은 회사가 사용하는 차를 총 800대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800대 차량 중 34대가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대 기업인 로스만에서 이번에 테슬라를 안 사겠다고 불매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볼 테슬라의 차량은 약 34대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기사화될 정도로 큰 일인가 싶지만 관련된 기사는 각종 언론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미국의 CNBC는 이번 로스만의 발표가 머스크의 정치적 결정이 미국을 넘어서 자동차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기업의 CEO는 언제나 중립을 지키고 또 테슬라의 CEO만 유별나게 정치색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 점도 좀 궁금한데요. 애플의 CEO인 팀 쿡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직접 주최한 적이 있고, 아예 노골적으로 애플은 민주당의 편임을 알려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대기업의 CEO는 언제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거다라는 생각을 여실없이 무너뜨렸던 것 같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 CEO 팀 쿡에 대한 인터뷰를 했고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 또 팀 쿡이 트럼프에게 $6,000짜리 맥 프로를 선물한 적이 있다고도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팀 쿡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애플 제품의 25%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여기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트럼프를 찾아왔으며, 애플은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애플의 사업이 정말 타격을 맞을 것이고 잠재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애플이 중국산 제품을 쓰는 한 맥 프로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고, 관세를 없애고 싶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CEO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정치적 중립보다는 잘 만든 제품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팀 쿡이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나는 아이폰을 안 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도 제품이 좋다면 아이폰처럼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이 언론들은 제발 불매 운동 해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퍼뜨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자, 중국 승용차 협회인 CPCA는 목요일에 7월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7월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7월에 74,117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이 중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은 46,227대로 기록되었는데요. 이는 전년 동월 31,423대에 대비해 47.11% 증가한 수치이지만 6월에 판매된 59,261대보다 21.99% 내수 판매가 감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감소는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7월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더 많이 수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국내 시장으로 인도된 차량이 감소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27,890대의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을 수출용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6월 수출된 11,746대보다 7월에 수출된 물량이 137.44% 증가한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매 분기 초마다 그랬던 것처럼 기가 상하이에서는 분기 초에 수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출을 포함한 테슬라 차이나의 7월 총 판매량은 6월에 7만 1,007대보다 4.38%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가 상하이의 생산이 재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을 포함한 테슬라 차이나의 7월 판매량 중 모델 Y는 4만 1,405대를 차지했고요. 이는 SUV가 전체 판매량의 55.86%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조금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 하지만 작년 같은 달에 43,961대보다는 5.81% 적은 수치이고 6월에 43,951대보다는 5.79% 감소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새로워진 모델 3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델 3의 판매량은 총 32,712대로 7월 테슬라 중국 판매량의 4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전년 동월 23,324대에 대비해 60.95%나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달인 6월 27,056대에 대비해서는 20.9%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월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59%를 기록하고 있고 6월 12.2%에서 2.43%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2023년 7월에 7.46%에서는 2.13%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7월 중국의 판매 발표를 보게 된다면 결국 모델 3처럼 제품이 좋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테슬라의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